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탈락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소득 인정액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이제부터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범위를 먼저 알아볼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재산, 두 번째로는 금융재산, 세 번째로는 소득, 네 번째로는 부채로 나눠지는데요. 또 일반 재산을 자세히 보면 집이나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이 있고요. 금융재산은요, 보통예금, 정기적금, 보험, 주식 등이 있고요. 소득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이 있어요.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범위는 아주 광범위해서요. 모두 다 알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만 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만 들으셔도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재산 계산 방법인데요. 계산 방식을 먼저 알아야죠. 자, 일반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주고요. 그 빼준 금액의 연리 4%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여기서 일반 재산이란 집이나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 전체 합계 금액을 의미하고요. 또 이게 기본 공제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공제액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대도시나 특례시의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집,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토지의 계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기준금액은 뭐냐? 전년도에 공시한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시가나 또는 매매가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4년 4월부터 적용하는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냐? 2023년 4월에 발표한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집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시세가 7억 원인 경우는 얼마를 계산하냐면 공시가격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집 같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기초연금 받는데 좀 불리하고요.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전세금, 임차인 기준으로 전세금 계산 방법인데요. 기준금액은요, 전세금의 95%를 적용해요. 즉 5%만 공제하고 나머지 95%를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금이 5억인 경우는 기준금액 5억 원의 95%인 4.7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세금의 계산 기준, 전세금의 5%만 공제하고 나머지 95%를 적용하는 것은 계속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요, 이 집을 갖고 있으면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시세의 약 70%만 적용해서 한 30% 정도 공제는 받거든요. 근데 전세금은 95% 적용해서 5%만 공제받으니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들 갖고 계시죠. 자동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자동차 계산은요, 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d.or.kr에 들어가면 이 차량 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 차량 기준 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서 차량 모델이나 연식 같은 거 입력하면 차량 가액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이 2천만 원이면 그냥 2천만 원을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차 살 때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급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탈락하지 않습니까? 이 4천만 원 기준도 내가 살 때 가격 이런 게 아니고 이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 재산의 소득 인정의 계산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이 공시가 5억이신 분, 그리고 차량의 차량가액이 2천만 원이신 분입니다. 일반 재산의 합계 금액이죠. 일반 재산은 공시가격 5억 원 더하기 차량가 2천만 원에서 합계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 되시고요. 자, 어떻게 계산되나 볼게요. 일반 재산의 소득 인정의 계산입니다. 자, 본인의 일반 재산의 합계가 아까 5억 2천만 원이었죠. 5억 2천만 원인데 이 본인이 사는 주민등록지마다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나 특례시의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공제해 준 금액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 대도시나 특례시의 소득 인정액은 128만 3,333원이 되고요. 중소도시는 145만 원이 되고요. 농어촌은 149만 1,666원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갖고 계산을 하면 대도시나 특례시가 더 유리하고 농어촌이 불리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반 재산의 경우 집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대도시나 특례시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이 공제금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공제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두 번째인 금융재산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것도 계산 방식은요.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액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 그리고 난 금액에서 연리 4%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이라 하면 보통 예금, 정기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전체 합계금액이고요. 이 기본공제액 2천만 원은 단독가구도 2천만 원만 공제해주고 부부가구도 2천만 원만 공제해서 모두 동일하게 2천만 원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자, 기준금액이요.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은 얼마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동안은 500만 원 있었고 두 달째는 늘어서 1000만 원이 있고 세 달째는 다시 500만 원을 빼서 500만 원밖에 안 남았을 경우 평균 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은 자, 첫 달 한 달 동안 500만 원이 한 달 있어서 곱하기 30일, 두 번째 달은 1000만 원이 30일 있었어요. 1000만 원 곱하기 30일, 세 번째 달은 500만 원 30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한 거에 나누기 90일 전체 기간 3개월이니까 하면은 평균 잔액이 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장기저축이죠. 이것은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죠. 이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계산 방법은요. 자, 정기예금, 내가 지금 정기예금 한 금액이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정기적금 매달 100만 원씩 넣어요. 그래서 12달을 넣었어요. 그러면 현재 1200만 원이 정기적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200만 원 계산하고요. 만약에 장기저축 통장에 내가 금액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런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보험증권이요. 이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입니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보험 납입금이 5천만 원 냈어요. 근데 어떤 사적이 생겨서 내가 해약한다 했을 때는 5천만 원 더 못 받죠. 그때 환급금이 3천만 원인 경우는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든지 내가 보험금 보상을 받았어요. 그 금액이 1년 이내가 1억이면 그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증권은 내가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이 아니고 계약 해지를 했을 때의 계약 해지 환급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도 포함하는데 이 산정 기준은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한 주당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현재 시세가가 3만 원이에요. 그럼 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근데 올라서 현재 시세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은요, 이 조사 당시에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설명한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정기적금이 1억 원이 있고 보험 해지 환급금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 계산은 자, 정기적금 1억 원 더하기 보험 해지 환급금이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1억 3천만 원 곱하기 12.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는 43만 3,333원으로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큰 세 번째 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월급 받죠. 자, 근로소득을 계산할게요. 이 계산 원칙은 뭐냐면 자, 근로소득에서 공제금액을 110만 원을 빼줘요. 이렇게 빼고 난 금액의 70%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자,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90만 원 남죠. 90만 원 곱하기 70%, 97이 63만 원. 200만 원을 받아도 월 소득 인정액은 630만 원을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금액 110만 원이 있는데 이 공제금액은요, 고정된 게 아니고 매달 조금씩 올라요. 작년에는 108만 원이었다가 올해 2024년에 11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 아마 이거보다 오른 111만 원이나 112만 원을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은요, 이 부부인 경우는 부부 모두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남편도 월급에서 110만 원 공제 후 70%만 계산하고요. 부인도 월급에서 110만 원 공제 후 70%만 계산하니까 부부 모두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이 있죠. 이런 경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계산 방식입니다. 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100% 다 그냥 소득 인정을 반영해요. 그리고 이게 연간 받으면 연간 받은 거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단위로 계산해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매월 50만 원을 수령하면 그냥 월 소득 인정액으로 50만 원을 계산하고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1년간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50만 원이 바로 100%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자 소득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자 소득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적용 기준은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인데요.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자 금액에서요. 월 4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 그거를 예금 개월수만큼 빼주고 그렇게 뺀 금액에서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만약에 연간 이자 소득이 120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이자 금액은 120만 원이죠. 한 달에 4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 1년간 받았으니까 곱하기 12개월 하면 48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120만 원에서 48만 원을 빼준 나머지 금액에서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소득 인정액이 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용 연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자를 받았으면 받은 해는 적용하지 않고요. 다음해 4월부터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2024년도에 이자를 받았으면 2024년도는 적용하지 않고요. 2025년 4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임대소득인데요. 이자 임대소득이란 뭡니까?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 그 밖에 자산에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계산 방식은요. 임대 수입에서 단순 경비율을 빼줘요. 근데 단순 경비율이 주택 임대는 42.6%를 빼주고요. 점포를 임대하면 41.5%를 빼줍니다. 만약에 주택 임대했는데 연간 임대 수익을 1,200만 원을 받았다 하는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자, 임대소득은요. 임대수익 연간 1,200만 원에서 주택임대기 때문에 42.6%에 511만 2천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688만 8천 원이 납니다. 요거를 나누기 12개월 하면 57만 4천 원이 납니다. 이 57만 4천 원이 월소득 인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소득인데요. 이거 뭐냐면
도매나 소매업, 제조업 또는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인데요. 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2,400만 원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매출한 매출 총이익이 아니고요. 매출에서 내가 들어간 경비나 노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이 2,400만 원을 그냥 나누기 12개월을 해요. 그래서 연간 2,400만 원이면 나누기 12개월에서 월 소득 인정액을 2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꼭 기초연금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소득이 있어도요. 소득인정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이 소득, 내가 돈을 받긴 받는데 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의 소득은 받아도 영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많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자, 일용근로자 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많이 하시죠. 자, 이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으로 계산 안 합니다. 자,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급여 계산 안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계산 안 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계산 안 해요. 자, 실업급여 계산 안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안 해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라 해서 통장 이장 같은 분은 직책수당 받지 않습니까? 또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 추가지원 등 다 소득으로 계산 안 하니까 상관없고요. 또 이거 외에도 많은 소득이 소득으로 계산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큰 네 번째, 부채를 계산해 볼게요. 자, 부채라는 게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인데요. 자, 계산 원칙이 인정받는 부채는 전액 100% 다 부채로 계산합니다. 자, 인정받는 부채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 빌렸냐면 은행, 보험, 증권, 공공기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같은 데서 빌린 부채는 다 계산을 해줘요. 근데 부채라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인정 못 받는 부채는 뭐냐면 자녀나 형제자매한테 임대보증금을 준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 사채여 친구나 또는 자녀한테 빌린 부채는 인정을 못 받겠습니다. 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1억 원에서 연리 4% 나누기 12개월에서 33만 3,333원이 나오거든요. 요만큼 금액을 나중에 소득인정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로 빼주고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도 부채를 계산해요. 자, 주인의 입장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계산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시가 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부채로 계산해 줍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을 받은 집의 시가 표준액이 5억이에요. 근데 임대보증금을 3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임대보증금을 2.5억만 계산해줘. 왜 그러냐면 이 시가 표준액 5억의 50% 한도 내에서만 계산해 주잖아요. 5억 곱하기 50%는 2.5억이기 때문에 2.5억만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이 2.5억을 부채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2.5억 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83만 3,303원이 되는데 요거를 마이너스 계산합니다. 왜냐면 이 임대보증금은 돌려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채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대보증금도요, 자녀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임대를 준 경우는 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다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 인정액을 종합해서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 부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죠. 자, 일반재산인 경우 즉 공시지가 5억 원이고 자동차 차량가액이 2천만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생각하면 128만 3,333원이 되고요. 자, 금융재산 정기적금 1억 원 있고요. 보험증권 해지 환급금이 5천만 원 있어요. 1억 5천만 원을 소득 인정으로 계산하면 43만 3,333원이 되고요. 자, 소득 월급 200만 원 받는 거 110만 원 빼고 곱하기 70%만 하면 63만 원 계산되고요.
국민연금 50만 원은 월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이 다 소득 인정으로 계산되고요. 이자 소득을 연 120만 원 받으면 자, 소득 인정으로 6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자, 부채 있습니다. 부채를 갖다가 1억 원 대출 받았어요. 요게 33만 3,333원으로 마이너스 계산되고요. 자, 임대보증금 자, 3억 원이 임대보증금이었지만 시가 표준액의 50%만 인정받아서 2억 5천만 원만 인정받았어요. 요 금액은 83만 3,33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소득을 다 합친 소득 인정액이 290만 6,666원인데요. 자, 부채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마이너스 111만 6,666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 합계가 얼마냐? 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선정 기준액이 있죠. 자, 이 소득 인정의 합계가 하기 금액 이내면 기초연금을 받는데요. 자, 2024년도는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원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에서 사례로 계산한 소득 인정이 17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 가구이건 부부 가구이건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의 계산법을 아시면요. 이 기초연금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또는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한 달 내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 설명회를 제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나 둘째 주, 셋째 주 화요일은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넷째 주는 화요일 저녁 7시, 8시 하고 있습니다. 네, 장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와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전화번호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